교재 45쪽에서 47쪽까지 중단원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적합할까요? 전수조사는 모두 전체를 대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조사를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표본조사는 일부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추측할 수 있으면 표본조사를 하시면 되겠죠. 형광등의 수명조사, 우리가 생산한 모든 형광등을 갖고 전수조사 할 수 없어요. 얘는 표본조사죠. 그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확률과 통계시험의 평균 점수요? 이거는 무조건 전수조사 해야겠죠. 이렇게 2번 가겠습니다. 모평균이 56이고요. 모분산이 9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36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 및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네. 잠깐 좀 정리를 해볼까요?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를 설정하고 나면 우리가 모집단의 이제 모평균,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이런 이제 수치가 있을 테고요.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표본들에 대해서 x1에서부터 xn까지 있는 이 표본에 대해서 우리는 표본들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본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할 수 있고, 표본 평균의 분산도 구할 수 있고요. 표본 평균의 이제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어요. 그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돼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르더라 라는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모평균이 56이니까 얘가 이제 56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n이 얼마예요? 36이잖아요. 그래서 36분의 얘 모분산이라고 하는 건 시그마의 제곱이죠? 9니까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가 10 이상 14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일단 지금 X라고 하는 이 어떤 확률 변수가 모집단에서 평균이 10이고 이제 모분산이 이제 5의 제곱인 걸 따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x바의 평균이 어떻게 되고요? 모평균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모분산 들어가는 표본 평균에 이제 분산이 들어가는 자리죠. 여기가 지금 현재 얘인 거고 여기는 얘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얘가 이제 누구예요? 25분의 5의 제곱이네.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표본 평균의 분산이 지금 1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상황이네. 얘도 1인 거네. 그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이 10 이상이고 14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거니까 P 10 빼기 12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G가 되고요. 14 빼기 12에 1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인데 이게 지금 이제 항상 평균이 0이니까 표준 정규 분포는요. 마이너스에서 2까지인데 이게 대칭이니까 결국은 얘는 2, P 0에서부터 이제 2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값이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보시면 0.4772라고 나와 있어요. 말이 엄청 꼬인다, 그죠? 그래서 9544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번. 네, 추정이 나왔습니다. 추정은 이제 공식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추정 공식은 내가 구한 표본 평균 빼기 지금 95%니까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m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요.
교과서에서는 만약에 모 표준 편차가 없으면 여기를 뭐로 대체해도 된다? 네, 이렇게 표본의 표준 편차인 S로 대체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바 어딨나? X바 여기 있고 얘가 N이고요. 여기 있네요. 얘는 시그마. 계산하겠습니다. 15 마이너스 1.96의 루트 8분 64인데 머릿속에서 계산이 돼버렸어요. 예, 64분의 4 M 15 더하기 1.96의 루트 64 4 이렇게 되네요. 8 얘가 8이니까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2로 나누면 이게 뭐야? 0.9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에서 0.98 빼면 14.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똑같은 값이에요. 0.98, 15.98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문제 5번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시그마가 4인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는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바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0.1 이하였으면 좋겠대요.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식이 루트 n분의 4가 0.1이었으면 0.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은 얘가 이제 40 이렇게 되는 건가 봐. 그죠? 그러면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우리가 구하려고 한 최소값은 1600이에요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한다. 여기가 모집단위거든요. 3장의 카드를 추출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표본의 크기가 3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 얘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때 이 x바의 분산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표본을 직접 우리가 표본 평균을 구해서 막 표준 편차 구하고 하는 게 어려워요. 그 3장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다 달라질 거라서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리려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평균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모분산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했을 때 x바가 누굴 따르냐면 m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모집단에 있는 내용을 이제 표로 그려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모집단은 지금 1부터 5까지 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1, 2, 3, 4, 5가 있고 근데 이게 카드가 하나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구하겠습니다. 예. 평균. 얘가 이제 모평균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얘가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x제곱. x제곱의 평균은 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분산 구하려면 필요하니까. 그럼 얘가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계산을 하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11이 나오고 드디어 분산이 11 빼기 9니까 이제 2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자리가 누가 돼요? 3이 되고 여기가 지금 얼마인 거야? 여기가 지금 2죠? 2 그쵸?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얘가 분산이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요 자리가
vx 바잖아요. vx 바는 얘가 3장이었으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이 x바의 분산이니까 4vx 바죠. 4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8. 해서 표본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평균,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7번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0.2 이하일 확률. 네.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0.2 이하일 확률이요. 뜻이죠? 얘가 지금 0.9544인데 이거를 절대값 있으면 해석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확률을 구했다라고 하는 건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된 건데 지금 이제 보면 x바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눠야 되는데 그럼 누구로 나눠야 되는 거죠? 여기 나눠야 되는 게? 네. 지금 현재 얘가 정규분포를 모집단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그때 이제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고요. 이 분산 들어가는 자리에 n 2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표준 편차는 누군 거예요? 루트 n분의 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다 루트 n분의 5, 루트 n분의 5, 루트 n분의 5에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표준화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얘가 뭐냐? 얘가 5분의 1이니까 25분의 마이너스 25분의 루트 n이고 g 그 다음에 여기가 25분의 루트 n인데 얘가 지금 대칭이네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그리면 항상 평균 0이고요. 마이너스 25분의 루트 n 25분의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2배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2배의 p 0 g 25분의 루트 n 뭐라 쓴 거야? 루트 n인데 n을 옆으로 썼나봐. 네. 그래서 이게 0.9544이고 나누면 P0에서 G까지 25분의 루트 n이 2로 나누면 0.477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0에서부터 2까지가 0.477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2인 거야. 그죠? 그러면 25분의 루트 n인 거니까 루트 n은 50이고요. 그럼 n은 결국 얼마가 될까요? 2500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 문제 좀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료수 캔 한 개의 평균이 지금 이제 확률 변수 x는요. 음료수 한 캔의 용량이에요. 500ml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음료수 캔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이 이렇게 499ml 이상 501ml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라서 x바에 대해서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x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x바는 이제 모평균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500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n 그 다음에 여기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그마 x 반은 루트 n분의 2인 상황으로 해서 표준화를 하겠습니다. p 499 x 바 501 표준화 499 빼기 500 루트 n분의 2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501 빼기 500 루트 n분의 2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이네. 대칭인가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g 2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칭이니까
0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이면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n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게 그러면 2배 p 0 g 2분의 루트 n인데 얘가 지금 0.9974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약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결국 p 0 g 2분의 루트 n이 0.49 그 다음에 8 7? 0.4987이 되고요. 근데 0.4987을 찾아보시면요. 0에서부터 3까지. 그러니까 0.4987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분의 루트 n이 3이 되는 거라서 루트 n이 6이 되는 거라서 n이야 36이었어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예, 이제 어느 농장에서 돼지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무게가 확률 변수 x인 것 같습니다. 돼지의 무게가 확률 변수 x고, 무게는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이 농장에서 돼지 100마리를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50. 100마리를 이미 추출해서 한 거니까 얘는 지금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이고 이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모평균 M의 신뢰도. 네, 보겠습니다. X바 150 빼기 1.96에 루트 M 100분의 5. 이걸 뭐 계산하는 거네요. 뭐 너무나 쉽다, 그죠? 계산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네, 2분의 1인가 봐. 그쵸? 그럼 2로 하면 0.98. 150에서 0.98 빼고 여기는 0.98을 더하는 뭐 그런 상황. 네. 149.02 M 150.9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10번 보겠습니다.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 여기 새로운 용어가 나오네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라고 하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 시그마. 근데 우리가 사실 수업 시간에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요. 2 곱하기 얘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얘가 지금 2분의 1 이하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야, 2분의 1 시그마 이하.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하고 정리를 하면 4 곱하기 1.96의 루트 n인데 이제 어마무시한 계산이 나온다. 그죠? 4 곱하기 1.96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산을 진짜 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61.465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값 물어보는 거니까 62야 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세요. 예. 네,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4, 5, 6, 7에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공이 각각 80개, 60개, 40개, 2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00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X바에 대해서 표본 평균에 대해서 문제를 풀 거라서 표본 평균에 대한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100개를 막 뽑아내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네, 이제 확률 변수를 x를 이제 공에 적힌 숫자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4, 5, 6, 7인데 80개, 60개, 40개, 20개를 다 더하면 200개예요. 그래서 얘가 px는 x가 200분의 80, 200분의 60, 200분의 40, 200분의 2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분이 가능할 건데 약분을 할 때는 기왕이면 분모는 좀 같은 숫자가 되는 정도의 선에서 약분하는 게 좋은데 약분하면 얘가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제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xpectation x, 얘가 이제 모 평균이에요. 그래서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뭔 소리야, 이거 갑자기. 갑자기 너무 영상 찍으니까 갑자기 정신 혼미한데?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5예요. 5고요. 그 다음에 expectation x의 제곱.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구하는 과정에. 그래서 제곱. 4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 6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2 7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1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얘가 2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분산을 구하시면 26에서 25를 빼는 거에 이제 1이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를 하면 위에다 쓸게요. 여기 싹 지울게요. 칸이 모자라. 그러면 모집단이 어떻게 되냐면 모집단이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교과서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것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m이 지금 이제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1이었어요. 그럼 이제 x바 어떻게 될까요? 5가 되고요. 지금 표본의 크기 100개잖아요. 1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표준화 하시면 돼요. 그래서 p x바 이제 얘가 0.0228이야. 그럼 문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g k-5 얘 10분의 1이죠. 얘가 지금 분산 자리니까 10분의 1의 제곱이 여기서 지금 시그마 x 바가 10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얘가 0.0228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일단 지금 계산을 좀 해보면 얘가 10k-5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특정한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보다 작다는 얘기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이 지금 평균이 0인데 얘는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그쵸? 그래서 얘가 10k-5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0.0228인데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걸 보시면 여기 그럼 0.5에서 요 뺀 거가 0.477이거든요. 0.477인데 0에서부터 2까지가 0.477이니까 결국 얘가 2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결국은 이제 뭐가 나와요? 10k-5가 2가 되어야 하니 5분의 1 그래서 k가 5분의 26 이렇게 나오겠죠? 5분의 26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문제 나왔습니다. 12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m제곱 좀 헷갈리게 일부러 m제곱 이렇게 써놨나봐요. m제곱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네, 표본 평균을 지금 이렇게 확률을 구했다는 건 표본 평균의 표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요. x반은 누굴 따르게 될까요? 네, 그 다음에 m제곱 4의 제곱이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n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아이를 표준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P 얘는 원래 있었어요. 여기도 원래 있었고요. 여기서 평균을 빼시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G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얘만 남겠죠? 얘는 1만 남고요. 마이너스 4분의 m G 4분의 m 얘가 0.9544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대칭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분의 m에서 4분의 m이죠. 그쵸? 그럼 얘는 결국에 2배의 P0 G 4분의 m이 0.9544 이런 뜻이니까
0에서 G 4분의 M이 뭐란 얘기야? 0.4772죠.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숫자죠. 여기 2잖아요. 그래서 0에서 2까지가 0.477이라 가지고. 그래서 4분의 M이 결국 2고요. M은 8이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초콜릿 공장에서 만드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그래서 여기 보면 초콜릿 한 개의 무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초콜릿 공장에서는 초콜릿을 4개씩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하는데 4개의 초콜릿을 담은 상자의 무게가 109.76g 이하이면 불량품인 상자로 판정된다고 한다. 이 초콜릿 공장에서 출하한 초콜릿 상자 400개 중에서 불량품인 상자가,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불량품인 상자가 28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확률 변수가 2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좀 해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공장에서 출한 초콜릿 상자 400개 중에서 불량품인 상자가 200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교재 39쪽 기준에서 보면 39쪽에서 예제 4번 문제와 문제 7번을 풀 때 이항분포의 정규 분포로 이제 근사해서 문제를 이제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다시 해보면 이런 거죠. 400개가 있었어요. 4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불량품인 상자가 28개 이하일 거를 골라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 내 앞에 초콜릿 상자가 400개가 있고 이게 불량품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냐면 400개를 대상으로 불량품인지 아닌지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시행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예, 독립시행이죠. 그래서 지금 불량품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등장한 확률 변수 x는 불량품인 상자의 개수예요. 400개 중에 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확률은 뭐냐면 확률 변수 x에 해당하는 확률인 불량품일 확률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x에 대한 걸 알아야 지금 이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거 불량품인 상자의 개수가 28개 이하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를 표준화해야 되니까 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보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초콜릿 한 개를 이제 y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 둘게요. 초콜릿 한 개의 무게를. y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4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초콜릿을 4개씩 한 상자에 담는다. 그럼 이거를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렇게. 그러면 요 4개를 추출했을 때 이 표본의 평균은 누굴 따르게 되냐면 y 확률 변수를 x라고 쓴 게 아니라 y라고 썼기 때문에 요 표본에 대한 평균을 y 바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요 모평균과 똑같고 그 다음에 요 표본 평균의 시그마의 제곱이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여기를 계산을 하면 4분의, 이 표본 크기가 4니까 4분의 4의 제곱이라서 4예요. 그럼 이게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개의 초콜릿을 담은 상자의 무게가 요 y바라고 하는 아이는 이 4개를 대상으로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 무게니까 4개는 4y바가 되겠죠? 이게 109.76이 이하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불량품이야 라고 판정이 된대요. 그럼 이게 불량품일 확률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필요했던 그 확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P 4로 나누면 Y바가 4, 2, 8, 4, 4, 16 4, 2, 8, 29, 4, 7에 28, 17, 4, 4, 16, 4, 4, 16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이.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거를 표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Y 받은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 주어진 요 자료로 표준화를 하게 되면 PG 그 다음에 27.44 빼기 30 그 다음에 표준편차 Y 바의 표준편차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공간 관계성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7.44 30 빼기 27.44를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G 마이너스 2.56이 되고 분모는 여전히 2가 있고 PG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28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교과서에 여기 교재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0에서 1.28을 0.4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0에서 1.28일 때 지금 요 면적이 0.4면 마이너스 1.28일 때도 여기가 이제 0.4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1.28보다 요쪽이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0.5니까? 그쵸, 0.1이 됩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될 확률이 0.1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한번 구해봤고 새로운 이제 y라는 변수를 써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양을 여기다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위에서 구한 0.1로 채워지면 여기서 이제 x의 평균은 400 곱하기 0.1이니까 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400 NPQ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36, 그럼 표준 편차가 6인 거네요. 그래서 지금 평균이 4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6인 아이로 얘를 또 정규화하는 거죠. 정규화가 아니라 표준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렇게 마이너스 2 요쪽인데 문제에서 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0에서 2는 0.48로 계산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0에서 여기 요 면적 있죠. 요게 0.48로 계산한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 부분 0.02가 돼요. 대칭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도 여전히 0.0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0.0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